논문사의 은행나무도 가보시든지 요새 뭐 천연기념물 뭐 나무들 천지로 많으니까 그런 나무들을 같이 보시게 되면 비료 대비는 물론 안 줬을 것이고 그 나무들은 대체로 높은 곳에 있든지 어째서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있습니다. 물 빠짐이 잘 되는 곳에 있습니다. 물 빠짐이 잘 되는 곳이니까 거기서 지가 3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산 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되는 데서는 지가 크다가 죽든지 못 크든지 그렇지 뭐. 옛날에 과일나무들, 옛날에 비료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사과, 이 큰 나무들 많았습니다. 50년, 60년, 70년이 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다. 왜? 뭐 청청청청 심는 같은 경우는 내 목적상 심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청청청청 심어놓은 나무들도 최소한 그래도 아무리 청청 심어놓은 나무도 20년, 30년은 따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0년도 못 가서 다 갱신하고 갑니다. 한 번 딸 때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갱신 기간이 안 들어가고 계속 오래 따야 되지. 그런데 품질이 좋아지면서 오래 따야 될 거 아닙니까? 품질 좋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아십니까? 품질이 좋으려고 하는 게 맛이 좋은 겁니다. 당도가 좋고, 당도 저장성 이런 거 같은 거 좋으려고 그러면 맛이나 당도나 이런 것이 좋으려고 그러면 과일 속에 질소질 성분이 인위적으로 많이 안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비료 주면 질소 연산 가래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질소질 성분 같은 경우는 잎을 푸릇푸릇하게 하고 나무도 잘 크게 하는데 질소 성분, 요소 성분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면 효과가 잘 나요. 그런데 이게 과일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맛이 없지요. 저장성이 떨어지지요. 당도가 낮아지지요. 그러니까 맛이 정말로 좋고 저장성이 좋으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면요.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비내 나무들도 많지만은 그 안 비내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구시뽕 나무라든지 저들 바이오 체리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막 크지 아주야. 근데 그런 나무들은 약을 안 쳐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안 쳐도 뭐 아주 제대로 수확을 못 해도 그래도 저도 보고 우리 오시는 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나무들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저들 집에서 해보니까 다래, 머루, 석류, 산초, 왕대추, 대추나무, 산초나무, 가시 없는 엄나무, 두릅나무 이런 놈들은 농약을 안 쳐도 웬만하면 되는 놈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 하면 살구, 자두, 복숭, 매실, 체리, 푸른, 블루워터 이런 놈들은 약 안 쳐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약도 지 맘대로 한 번만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도 거기에 맞게끔 몇 분을 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농사 잘 짓는 사람은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됩니다. 농약방에 가가지고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농약방 한 군데만 갑니다. 두 군데, 세 군데 안 가고 여기 가면 싸고 저기 가면 비싸고 이래 따지지 말고 뭐 조금 비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가장 그래도 나하고 앞으로 은행도 내 주거래 은행을 만들고 우리는 농약방도 제대로 된 농약방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 기록을 다 해놔야 저번에는 무슨 약 가져가고 이번에 무슨 약 가져가고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저번에 사장님이 무슨 약을 가져가셨는데 이번에는 이 약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서 물으면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뭐 잘 모르면서 가가지고 무슨 약 달라고 하면 그럼 달라고 하면 주지 그세요. 아까 전에 요 균형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에 보면 책 사서 보세요. 책 어렵습니다. 책 보면 잠이 저절로 와요. 재밌는 무협 소설이나 내가 좋아하는 책 보면 잠이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책들을 보면 잠이 많이 오지요. 그런데 몰라도 자꾸 읽고 보고 듣고 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리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든지 어디든지 들어가면 자료가 많습니다. 무친장 많아요. 그런데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저기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요. 내 실력이 없는데 그거 올라갔다고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그냥 지가 그냥 이렇게 농사 짓는다 이런 얘기를 쭉 해놓은 것이지, 이래 하면 됩니다, 저래 하면 됩니다 하는 얘기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설사 이제 재주가 좋아, 능력이 좋아가지고 한 품목은 왜 체리를 15년, 20년 길러본 사람이, 체리를 15년, 20년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사람이 지금도 생산활동도 잘하고 있고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체리 한 분야는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런 강의들은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그 강의한다 하면 뭐 강의하는 데도 갈 수도 있겠지만, 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화해가지고 혹시 사장님 강의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강의하는데 가면 되잖아요. 뭐 내 지역 어디서든지 간에 뭐 부산 산다고 부산 가면 되는 기고, 제주도 한다고 제주도 가면 되는 기지. 안 쫓아다니잖아요. 여기도 우리 집에도 네, 좀 있으면 교육생들 좀 있으면 많이 옵니다. 이제 많이 와요. 언제? 나무 심을 때 되면 많이 옵니다. 나무 심기 전에 훨씬 전에 와야 되잖아요. 왜? 두둑은 사장님이 두둑을 만드실 거면 작년 가을에 두둑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작년 가을에 두둑 만들어 놓으셨다가 올 봄에 일찍 심는 겁니다. 심더라도. 그러면 이제 나무 심어야 될 판인데 이 두둑 만들어요. 나무 다른 사람은 다른 나무들은 싹이 막 났는데 나는 이제 그때 갖다 심습니다. 작년 가을에 심어가지고 올 봄에 다른 데 하고 같이 싹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게 지하부하고 지상부하고 이 균형은 무척 중요합니다. 방금 맛이나 당도나 향이나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럽니다. 도장지는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도장지가 있으면 농사를 잘못 지은 겁니다. 도장지는 없습니다. 원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없어야 되는데 열매가 좀 달렸습니다.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현재 관행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달렸어요. 복숭아도 달렸고 뭐 배도 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봄에 가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 뭐 봄에 가면 이제 좀 있으면 지금도 막 다 한 데도 있고 지금 다 한 사람도 있고 막 지금도 내년 봄에 이제 올해 뭐 2월 말 3월 초 되면 다 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정리를 싹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복숭아 꽃 피고 무슨 꽃 피가지고 배꽃도 나중에 가면 피가지고 배가 달리고 복숭도 달리지 않습니까? 자두도 달리지 않습니까? 비료 또 많이 줘놔가지고 막 밑에 복숭아 이런 건 있는데 막 위에서 막 가지가 수도 없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나무가 저래가지고 복숭아 나무 지금 가지가 얼마 없는데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예, 나중에 7, 8월 달에 가면 예, 7, 8월 달에 그 복숭아 밭에 가면 예, 하늘이 안 보입니다. 하도 가지가 많이 나가지고 예. 하도 가지가 많이 나가지고 복숭아 그러는 게 이런 게 복숭아가 정말로 주렁주렁 많이 달려가지고 배가 정말로 주렁주렁 많이 달려가지고 많이 달리는데 내가 필요한 대로 조금 솎아주는 건 다 솎아주잖아요. 이게 크게 하기 위해서. 근데 땅에서 빨아먹은 양분 수분이 필요한 과일한테 다 가야 되는데 다 간다 하면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그리 가야 되는데 워낙 많은 비료 퇴비를 주니까 과일한테는 조금밖에 안 보내고 전부 나무 쪽으로 다 보내서 그렇습니다. 나무 키우는 농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일 농사 지어야 되지. 사장님 과일 농사 아버지 뭐 루베스 만드시게 되면 심었으면 루베스 열매를 따야 되지. 이게 어릴 적에는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나무가 커야 됩니다. 나무가 큽니다. 당연하게 어느 정도 크고 난 상태에서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급해가지고 나무도 제대로 크지도 않았는데 열매부터 달리기를 또 바래요. 미성년자가 안 낳기를 바란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 뭐 얼마 안 된 송아지가 송아지 낳는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나무가 어느 정도 덩치 커가지고 이게 결실할 수 있는 부위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열매가 많이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한테 굉장히 많은 양분이 가서 나무 클 양분은 아주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저 조금 자랄 정도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덜 잘라내도 되잖아요. 덜 잘라내도. 그런데 시큰 막 뭐 니 먹을 대로 먹으라 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다 보니까 나무 가지 키우는 농사를 지고 앉았습니다. 열매 하는 농사가 아니고 예. 이제 말씀 낳는 김에 나무 심는 시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겨울에 아주 겨울이 추워서 도저히 겨울을 잘 못 나는 작물들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감나무를 말씀하시는데 단감을 하고 싶었는데 단감은 저 추운 지방에는 안 됩니다. 아예 추운 지방에 안 되는 거를 나는 어쨌든지 간에 심고 싶다. 뭐 심는 건 자유지만은 그거 뭐 본격적으로 많이 심으면 안 되는 거지. 심으면 언제 심어야 되는가 하면 가능하면 가을에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추위를 못 견디는 나무들은 가을에 심으면 안 되잖아요. 봄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봄에는 준비해놨다가 봄에 일찍 심는 게 좋습니다. 언제 심는 게 좋은가 하면 가을에 심는 게 좋은 이유는 휴면기 때 심는 거, 휴면기 때. 지금 현재는 모든 낙엽 한렵수들, 이게 우리가 과일 나무들, 대체로 과일 나무들은 전부 다 낙엽이 절어지는 화렵수들 잎이 넓은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 전부 다 10월 말, 11월 초순 이래 되면 전부 다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어가야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생육을 멈춥니다. 이래가지고 내년에 올해 이제 3월 뭐 중순, 하순 되면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싹은 뿌리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싹은 양분 수분을 먹고 난 상태에서 이제 거기 눈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뭐 4월 초가 되니까 뭐 잎이 나고 어쩌고 하는데 뿌리는 그거보다 훨씬 전에 움직입니다. 최소한 뭐 작물에 따라서 식물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뭐 열흘이 됐든지 보름이 됐든지 20일 전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을에 빨리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왜 빨리 심는 게 좋은가 하면 나무 심어놓고 뿌리에 축축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은 겁니다. 나무 심어놓고 뿌리에 축축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금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느 땅을 파도 전부 다 땅이 축축합니다. 땅이 다 얼었습니다. 추운 곳에는. 땅이 안 추운 곳에도 얼질 안 했다 하더라도 땅이 다 축축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땅을 파도 삽으로 조금만 파면 뭐 호미로 조금만 끌고도 다 축축해요.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이 지표면에서부터 수분 증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땅이 항상 축축한 상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을 수 있으면 지금 갖다 심어도 돼요. 지금 현재는 땅을 파도 땅이 축축한 상태로 내년에 온도가 많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축축한 상태로 뿌리에 수분이 계속 오랫동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싹이 일찍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달보다는 11월 달이 더 나은 겁니다. 3월 달보다는 2월 달이 나은 겁니다. 4월 달보다는 3월 달이 나고 3월 달보다는 2월 달이 나은 겁니다. 왜? 내년 3월 달에 4월 달 되면 내년 3월 달 4월 달 되면 뭐 밤에는 온도가 조금 낮을지 몰라도 낮에는 막 한 20도씩 막 올라갑니다. 20도 뭐 올라갑니다. 그때는 또 왜 그렇게 또 가뭄이 드는지 비도 잘 안 옵니다. 비 오면 또 일도 못해서 안 되고 비 안 옵니다. 그러면 땅 속에 뿌리에 나무가 잘 못 크거나 심은 나무가 죽는 이유는 특히 심은 나무가 못 자라는 이유는 전부 다 수분이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 심어놓고, 여기다 나무 심었습니다. 여기다 나무 심어놓고, 여기에 계속 수분이 공급이 되고, 뿌리에 수분이 공급이 되면, 나무에서 수분이 좀 날아가더라도, 겨울철에도 안 날아갑니까? 겨울철에도 수분 날아갑니다. 겨울철에도 탄소 동화작용 합니다. 이파리 없어도, 그냥 저기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수분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탄소 동화작용해요. 여기에 수분 공급이 계속되면 나무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대추나무를 가져왔습니다. 대추나무인데, 저들 집에서는 이제 이 대추나무는 왕대추입니다. 요 밑에 대추나무는 이 전목 부위 밑에는 대목이라 합니다. 대목인데, 이게 뭐라 하더라? 대추나무의 산조인. 대추나무의 대목은 산조인이라고 해서 대추가 아주 조그만한 대추도 제대로 된 대추도 아닌 쩌면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씨가 중국에서 들어와기 때문에 씨가 싸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먹고 난 대추를 한다 그러면 그 씨를 모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씨 가지고 씨를 뿌리 가지고 1년 길러 가지고 1년 기른 상태에서 접을 붙입니다. 접을 붙여가지고 접 붙였다 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비누가 있는 겁니다. 비누가 있는데
요 산조인도 가시가 있는 놈이고, 요 위에 대추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 없는 대추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아마 가시 없는 대추 한 나무만 찾기만 찾으면 또 그놈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한 개만 찾으면 나무 한 나무만 찾으면 그게 세월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이 품종이 처음에 얼마 안 가서 전부 다 그래 다 갑니다. 바꿔집니다. 좋은 그 개발이 되면. 근데 나무를 심으면 이제 이 비누가 있으면 우에가 자라게 되면 이게 이 우에가 굵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짤록해져서 나무가 부러지니까 이거 풀러내면 되는 거고요. 나무 심는 것은 바로 원래 있던 대로 이만큼 심으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심으면 되는데 여 속에 수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어가지고 뿌리가 나고 자랄 동안에 뭐 언제든지 간에 수분만 공급되면 이 나무 사납니다. 뭐 아예 나무 자체가 아예 뼈쩍 말라가지고 도저히 하면 뭐 한계에서 넘었을 때는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저들도 이거 뭐 가져오면 수분 많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땅 속에다가 가식을 해두는 겁니다. 가식을 해두면 수분이 공급되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가 온도가 낮으니까 지금 현재는 수분 날아가도 조금씩 올라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뿌리에 수분이 계속 공급이 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어 놓고 나서는 이제 이 나무 같은 거를 그냥 땅을 파서 심지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도둑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뭐 비누로 물칭을 하면 좀 심기 조금 거북하지만은 뭐 비누로 물칭 안 한 상태 같으면 파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되는 겁니다. 물 주고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물 주고. 제가 이러는데, 제가 물도 주지 말아 하는데, 살리놓고 물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살리놓고 제대로 자라기 시작해놓고 자라가지고 이제는 너는 안 줘도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뿌리가 제대로 살아붙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 째민처럼 줘놓고, 물도 줄 수 있는 사람 당이지 물 못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물 못 주는 사람이 내년 4월달 갖다 심으면 되겠습니까? 물을 못 주는 사람일수록 가을에 다 심어야 되지. 가을에 심어놓고 여다가 최소한 다는 못 덮어서라도 최소한 이 나무 주변에 이만큼은 덮어주면 여기 있는 수분은 덜 날아가잖아요. 여기 있는 수분은 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지금 이제 대추나무인데 심어놓고 나서는 무조건 짧게 하는 겁니다. 짧게. 이만큼 하면, 이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이만큼 하면 이 나무에서 날아갈 수분 부분이 많지요. 요만큼 되는 것보다도. 그래 이럽니다. 싹이 날 곳이, 가지가 날 곳이 10군데 되는 거 하고 가지가 날 곳이 한 군데 되는 거 하고 어느 게 잘 자랍니까? 가지가 날 곳이 한 군데 되면 훨씬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잘랐는데 가지가 2개, 3개 났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크기 시작하면, 요거는 따버리고 한 개만 기르면 잘 큽니다. 그런데 수분도 못 잃은 상태에서, 뭐든지 못 잃은 상태에서 길다랗게 해놓으면 여섯도 싹 나오고 여섯 싹 나오면 겨우 싹만 쩌맨참 나가지고 지 목숨만 유지가 있는 겁니다. 심었다 하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려고 그러면 나무를 무조건 짧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나무 할 것 없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저 밖에 제가 조형물로 철사로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나무 수영 잡는 걸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 바깥에 만들어 놨는데, 나무 가지를 되게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나무 가지를 방금 위로 똑바로 기르는 나무들은, 위로 사과나무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기르고 있는 나무들은 똑바로 길러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이 가지를 여도 받고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위에는 가지가 좀 짧고 밑에는 가지가 좀 더 길어가지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처럼 이렇게 사과나무는 그렇게 기르기도 합니다. 대체로 지금 현재 대체로 그렇게 길러가지고 사과나무 그냥 웬만한 농장에 가보면 저 높은 데 어쨌든 않아. 높습니다. 아주 파이프도 굵은 파이프 해가지고 한 4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리프트 같은 거 있어가지고 암만 높아도 사람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비용을 적게 들여야 됩니다. 그 대신에 사과나무 20나무 심어놓고 그 기계 살 수가 없잖아요. 사과나무 그래도 2,000평, 1,500평, 2,000평 심으면, 복숭아나무 1,500평, 2,000평 하면 그 기계가 있으면 사과만 따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전지를 한다 해도
내 혼자 하면 되는 기고, 뭐 젓갈을 하든지 뭐 봉지를 싸든지 뭐 하든지 간에 훨씬 쉽잖아, 얘. 그런데 뭐 전부 다 뭐 사다리 가지고 이리저리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게 결국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농사가 잘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고, 예. 그래도 그만한 면적이 돼야 되죠, 어느 정도는. 아까 전에 요 방금 대충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엄나무입니다. 방금 사장님 엄나무 말씀하시죠? 요거는 가시 없는 엄나무입니다. 제가 요 가시 없는 엄나무는 지금 현재는 여기는 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요 뿌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만큼 심어가지고 땅바닥에 해놓으면 잘 삽니다. 여기서 워낙 작은 데서, 워낙 조그만한 데서, 조그만한 상태에서 자라느라고 요밖에 못 자랐는데, 요 놈 심어놓으면 잘 자랍니다. 정말 잘 자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가시가 다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시 심은 사람들은, 가시 있는 나무들을 심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심었다가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못하니까 전부 다 뽑아내고 비내고 하는 바람에 엄나무 순이 시중에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안 심었기 때문에. 그거 심은 사람들은 가시가 뭐 조그만한 가시고 해가지고 그냥 뭐 웬만한 장갑 쥐고 할 수 있는 건 괜찮은데, 가시가 워낙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이 사장님은 이거는 앞으로 엄나무라든지 두릅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비료 좀 주셔도 괜찮습니다. 열매 안 따는 놈들은. 열매를 따는 놈, 방금 열매 따는 놈들은 되게 민감한 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상추나 깻잎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잎을 수확하는 겁니다. 잎을 수확하는 놈은 밑에 뿌리가 그렇다고 아주 망가질 정도로 너무 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기다가는 비료 퇴비를 좀 어느 정도 주셔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멀칭을 하시더라도 좀 멀리 주시면 됩니다. 뿌리 근멀칭 가도록 하고, 두둑에다 하면 참 좋은데, 요 엄나무는 엄나무 순을 이용하는데, 여기 너무 가느다라고 너무 작으니까 순이 조그만합니다. 요 너무 가느다라니까 작아야 뭐 한 개 따먹어도 뭐 양도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심을 적에는 요거 한 개가 이렇게 길러도 되고, 예. 뭐 가지가 없으니까 이 잘라가지고 2개, 3개 받아도 됩니다.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길러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어느 순은 여기 수확하니까, 엄나무 순을 많이 수확하려고 그러면 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가지가 많아야 돼요, 가지가. 가지를, 이거는 지금 이제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한 개 가지고는 순을 제대로 된 건 한 개밖에 수확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지를 10개를 만들고, 20개를 만들고, 50개를 만들고, 1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위에 너무 높은 데다가 50개, 70개, 100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수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서부터 잘라가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잘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만큼 해가지고 수확을 한 개 했습니다. 2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열을 자릅니다. 열을 잘라야. 열을 잘라가 이게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2개, 3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없으면, 이거는 눈이 없으면 싹이 안 납니다. 다른 나무들은 눈이 없어도 싹이 잘 나요. 자만하게 해가지고, 물이 보이지 않는 눈이 있어도 눈이 있어가지고 잘 나는데, 요 놈은 여기에 눈이 보입니다. 이렇게 눈이 보여요. 눈을 냉겨놓고 자르시게 되면, 여기 한 개에서 잘라가지고, 만약 2배수 같으면, 한 개를 잘랐더니만 2개가 나왔고, 2개를 잘랐더니까 다음에 4개가 나왔고, 4개를 잘랐더니까 다음에 8개 나왔다. 뭐 8개까지도 뭐 별로 많은 거 아닌데, 이제 16개, 아니면 32개, 꼭 2배수인데 2배수가 아니고 3배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세력이 워낙 약하게 되면, 잘라도 한 가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나무 세력이 워낙 약할 때는 잘라도 한 가지밖에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밖에 안 나면, 안 자른 거는 못하다는 사실은. 대신에 잘라야 되는 이유는 나무 세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 가시 없는 엄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두릅나무는 많이 심겼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간에 두릅나무를 가지고 뭐 사 드시보시기도 하고, 음식점에서 먹다 보면 뭐 두릅 데친것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엄나무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와요. 왜? 안 했으니까. 가시 있는 나무들을 심은 사람들이 전부 다 뽑아내고 비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방금 이 가시 없는 엄나무는 생산량이 가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만큼 해가 이거 한 개 수확했습니다. 이래서 다음에 자릅니다. 이제 다음에는 잘라가지고 여섯 잘랍니다. 여섯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 수확하고 여 수확했는데 제일 끝에 눈이 최고 순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눈이 요 두 개도 있고 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 있고 이래 있고 이래 있어가지고 요 한 두 개 정도는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가지가 아주 가느다란 거 말고 그래도 가지가 좀 그래도 제법 좀 굵어가지고 상품이 제대로 되겠다 하는 놈들은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놈이 여기 순으로 쭉 나가가지고 요 순을 수확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눈이 여기 또 다음에 가면 요보다는 못하지만 딸 수 있어요. 또 요것도 요 눈이 정확하면 요것도 딸 수 있는데 다음에 가면 이렇게 순이 여러 개 묶인 게 안 나오고 다음에 가면 이래 해가지고 이래 된 게 한 개씩 나옵니다. 이래 된 거. 이건 잎만 한 개씩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이런 거는 따가지고 장아찌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을까지 돼서 아주 너무 억신 거 말고 봄에 나온 거. 어차피 잘라야 될 판인데 어차피 다음에 자르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또 이래 수확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에 이래 잘라가지고 나무가 이만큼 우리 높은데 우리 손 자래 가는데 암만 높아도 우리 손보다 더 훨씬 높으면 안 돼. 그리고 다음에 우리 손 자래 가는데 수확을 할 수 있게끔 하시란 말입니다. 아, 이걸 처음부터 안에 올라가면 이거 처음부터 안에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가 여기서 이래 해놓으면 다음에 여기 가지 받으면 여기가 따지도 못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저 가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손도 안 된 것들 많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사진 찍어 올려놓은 거 한번 보셔요. 유튜브에 올라오시면 그런 나무들은 저 위에 가지 있는 데까지가 밑에는 나무가 이런 굵어가 눈도 없습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거기 이만큼 굵은 놈이 지금 자르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내 눈이 없는데 죽어버려요. 처음부터 만들어 올라가야 되지. 저들 바로 앞에 엄나무 가시 없는 엄나무 나가시면서 보셔요. 저것도 그런 이름이 돼.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알아서 어째요? 10년 후에라도 알았으니 다행인 것이고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참 좋잖아요. 그건 내용이네. 시컷 해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안 되는 게 바로 모르고 한참 후에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잘못한 거 많습니다. 방금 엄나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포장 단위가 200g, 300g 이런 단위로 줄여야 됩니다. 1kg씩 하면 값이 비싸서 안 돼요. 뭐 앞으로는 어떤 용기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용기에 앞으로 이런 용기 이거는 이제 개암인데 요거 체리 하시는 분이 이렇게 조금 비싸더라도 요 위에다가 요 들고 다니기 좋게 이렇게 했고 요 옆에다가 여기다가 조그마한 스티커 붙여가지고 나 생산자 누구 이래 전화번호 이래 써놓게끔 붙이게 해놨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1kg씩 딱딱 담아가지고 출하합니다. 1kg씩 딱딱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도매시장으로 갈 것 같으면 뭐 사과 상자 무슨 상자에 이렇게 미층 넣어가지고 한 상자에 그래도 10개든지 15개 들어가야지 운임이 싸잖아요. 뭐 2개 들어가는 걸 하면 박스 값이 비싸니까 앞으로 엄나무가 됐든지 방금 루베스가 됐든지 왕대추가 됐든지 아니면 바이오 체리가 됐든지 아니면 뭐 푸른이 됐든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하면 큰 상자에 많이 출하하는 거 외에 이제 그런 거 말고 조금씩 하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런 데다가 포장해서 하는 겁니다. 루베스가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면 1kg짜리도 하면 안 돼요. 500g 넣어놔야 됩니다. 500g으로 줄 가야 돼요. 왜? 이 소비자가 한 개에 10,000원이 넘는다 하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비자가 그러니까 10,000원보다는 9,000원 정도를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7,000원 만들면 더 좋지만은 뭐 아주 많이 해가지고 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만 이런데 함에 사과 15kg, 10kg 한 상자인가 10kg 한 상자 누가 가져갑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지 그거는
다 공판장에서 그렇게 거래가 돼도 어디 다른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갈 적에는 물건 판매하는 데 가면 전부 다 소포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방울토마토 5kg 누가 삽니까? 몰라, 잔치하면 몰라도 예. 1kg짜리. 방금 음나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찾아보셔야 해요. 내가 작년에 어디서 교육을 해달라고 제가 가서 교육을 했는데, 예, 제가 음나무 자료를 다른 거는 뭐 웬만한 자료가 제가 다 있지만은 음나무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착 찾아보니까 1kg에 보통은 한 2만에서 2만 5천 원 합니다. 1kg에. 1kg에 2만 원, 2만 5천 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전부 다 금덩어리입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 예. 금이라야. 1kg에 2만 원, 2만 5천 원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200g, 300g으로 나누어서 공판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판장에서 2만 원 거래되면, 예, 그거 4만 원, 5만 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가면, 예. 그러면 4만 원, 5만 원 가면 그거 누가 사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예. 내가 한 상자에 5천 원 받아도 그게 만 원 됩니다. 내가 한 상자에 5천 원 받아도 만 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비자를, 나는 내 편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주는 겁니다. 앞으로 루비에서는 적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사단이 판단해서 저가를 하실만 하면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무슨 특별한 일손이 남아 돌아가는 것 같으면, 예, 나는 조금 큰 놈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좌우에는 하기 곤란하니까 밑에서 좀 섞어가지고 조금 큰 놈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밑에서 만들어서.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예, 알프스 오토메, 루비에스 말고 알프스 오토메 가지고 작년에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제 얘기 듣고 한 3년 전에 4년 전에, 그때는 루비에스가 없을 때 알프스 오토메 심어가지고 작년에 한 4톤 정도 출하했습니다. 4톤. 1kg에 6,000원씩 해가지고 학교 급식. 어떤 거 하면 아주 정말 작은 것만 25g짜리 밑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너무 작아도 25g짜리 이런 거는 너무 작아서 그거는 안 되겠고, 25g 이후는 전부 다 한꺼번에 전부 다 한꺼번에 그냥 출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공판장에 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급식업체에 줬으니까. 그런데 급식업체에서 그거 받아보고 이제 학교 급식을 하고 나서